안녕하십니까. 이제 진짜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너무 화창하고 그래서 꽃구경 가도 참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봄이죠. 봄의 대표인 첫 시작 인자가 인입니다. 인. 지금은 몇 월인데 인에 대한 거를 A부터 Z까지 다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는 펼칠련에서 왔습니다. 이게 펼치다라는 거는 확장하다, 뭘 준비하다, 뭐 이렇게 시작하다 이런 뜻이 강하고요. 일단 동물로는 호랑이입니다. 동물로는 호랑이고 계절은 봄인데 입춘에서 청명까지 경칩까지 입춘이 2월 양력으로 2월 4일이고요. 경칩이 보통 3월 6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때 시기가 이제 인월이라고 합니다. 이때 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고, 인이 이게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미약하긴 하지만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새벽 3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그래서 아침형 인간이신 분들은 보통 이 시간에 다 일어나죠. 저도 직장생활 할 때는 거의 4시 반에서 5시 반 사이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그랬던 시간이 한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살로는 인이 지살과 용만살 기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머무르는 기운이 아니고 강하게 어디 돌아다니고 그런 기운이 강한 거죠. 머무는 거라기보다는 시작하고 떠나고 그런 기운이 강합니다. 그러면 인목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볼까요? 일단 특징은 호랑이라고 했죠. 호랑이의 특징을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실 수 있는데 일단은 추진력이 강합니다. 추진력이 강하고 그 다음에 리더십이 강합니다. 호랑이가 좀 강하죠. 그래서 리더십이 강하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힘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인이 목이다 보니까 이게 목은 그 측은지심이 강합니다. 목은 이렇게 보듬고 이런 거기 때문에 금의 반대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은 끊어내고 뭐 절단하고 이런 거인데 반대로 인은 이렇게 보살피고 이런 키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어집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인이 강하게 저렇게 추진력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성격이 좀 급합니다. 저도 병활관인데 인목이 있어서 그런지 옛날 선생님이 너무 급하다고 지적을 많이 당하는데요.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다음 인목이 이제 어떤 인자와 합해졌을 때 어떤 형충파해가 생기는지 한번 볼까요? 이 형충파해 가지고 또 직업도 찾아낼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잘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삼합으로는 인호술입니다. 화의 기운이죠. 인호술 화로 갑니다. 그 다음에 방합은 인묘집입니다. 목기운을 방합으로 짭니다. 그 다음에 인사신이 있습니다. 형은 인사신이 있습니다. 이게 인사신용사를 짜고요. 그 다음 인의 합파가 됩니다. 인의 합한 후에 파가 되니까 이렇게
뭐 세운이라든지 원국에 이렇게 인해합화가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좋게 이렇게 합하는 기운으로 만나지만 결국은 깨어질 파이기 때문에 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과 신 충입니다. 이건 목이고 이거는 금입니다. 그래서 목과 금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교통사고라든지 뭐 이렇게 절단사 이런 게 좀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육합으로는 인의 한 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합으로는 인호술, 방합으로는 인묘진, 사명으로는 인사신, 인해합화, 인신충, 인해합 이렇게 되고요. 삼합은 이제 화기운이니까 이렇게 확산하고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기운이 강하고요. 인묘진 방합으로는 이제 뿌리가 강하다, 고집스럽다 뭐 이런 거고, 인사신 같은 경우에는 여기 형살이기 때문에 권력 지향성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는 호랑이고 이거 사는 뱀이고 이 원숭이거든요. 이게 다 인사신술 자체가 다 이 권력성 인자입니다. 강하게 남을 물어 죽일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서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신 사명이 있으신 분들은 경찰, 사법, 법무 뭐 이런 계통에 많이 계신데 저도 인사신이 있어서 세무 계통에 좀 오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주로 지지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형충파해가 있으니까 이런 걸 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상 자이론을 좀 볼까요? 인이 나타내는 물상이 신방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인중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 병화가 하늘의 빛은 널리 퍼져나가죠. 그래서 신문방송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호랑이잖아요. 호랑이라서 이게 무서운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인이 두 글자 이상 되면 사람들이 잘 안 갑니다. 무섭기 때문에. 그리고 건망증이라는 뜻도 됩니다. 건망증 환자라는 뜻도 되는데 좀 이상하죠. 호랑이가 왜 건망증이냐. 이 인이 지살이라고 했죠. 뭘 시작하는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뭘 시작하면 시작하는 데 초점이 있지 시작이 끝나버리면 바로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건망증 환자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발정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옛날에 발전기라고 했지만 지금은 뭐 전력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인호술 하고 짠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이 목을 태워가지고 이 강한 화를 만들기 때문에 발전기라는 뜻이 있고 전력 뭐 이런 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력 화학 뭐 화공 반도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루토라는 뜻이 있어요. 또 인이 있으신 분들은 뭐 물가 근처에 가서 장사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인이 왜 나루토냐면 인이 육합으로 끌고 오는 글자가 뭐죠? 인의 합으로 나루토를 끌고 오죠. 그래서 이 바닷물이거든요. 육합으로 끌고 오기 때문에 이 나루토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는 수와 화의 교량 역할입니다. 수생목, 목의 대표인자가 인이기 때문에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거쳐가는 그 교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나루토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피라노라는 뜻도 있습니다.
피아노가 예전에는 뭐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피아노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주역에 보면 이 인목이 우레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동이라는 뜻이 있고, 그래서 나무를 가공해가지고 두드리면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 피아노가 그 인목의 대표적인 물상의 하나 인자입니다. 그래서 요런 물상적인 기운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을 찾아볼까요? 사람은 먹고 사는 일이 제일 중요하죠. 이게 사주를 보면서 이 사람은 이쪽 계통으로 가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해서 20대 청년 내가 뭘 잘하는지, 어떤 계통으로 나가서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찾아주는 것이 저는 사주 역학인으로서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애정사를 상담해 줄 수도 있고 뭐 부동산을 상담해 줄 수도 있지만, 제가 결국은 하고 싶었던 게 이게 청년들의 직업 문제, 먹고 사는 일 뭐 이런 걸 찾아주고 싶어서 제가 역학을 입문하게 됐는데, 일단 인목의 직업적 특성을 찾아볼게요. 일단 사주에 목화통명이라고 있습니다. 목화통명은 봄철 나무가 태양을 봐서 잘 자라는 그 교육의 물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 유행 특징 1위가 목화통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화통명의 대표적인 이제 월인데, 그래서 교육입니다. 선생님들 많습니다. 목화통명을 가지신 분. 그 다음에 그 목이 이렇게 땅을 뚫고 올라오는 기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또 응용하면 건설입니다. 건설, 건축, 설계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펼칠연이라고 했죠. 이 펼칠연은 문화예술에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옛날에는 책을 종이로, 지금도 종이로 만들죠. 그래서 출판 계통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창하 선생님 동생분도 아마 이 인목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출판을 하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인사신 사명을 짠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강한 그 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형업을 많이 하는데, 형업은 뭐냐 하면 주로 법무, 세무, 의료도 자르고 붙이고 해야 되죠. 사람은 살을 찢고 뭐 꿰매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의료 계통에 인사실 사명 형사를 짜고 있으신 분들은 의료 세무 계통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 인사실 인이 하나 있는데 나 세무도 안 하고 아무것도 형사를 쓰지 않는다 그러면, 운에서 만약에 사라든지 신이 들어오면 형살이 특히 대운에서 이런 신이라든지 사가 있으면 강하게 이런 형살에 당한다라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때는 몸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형살을 쓰면 그 해를 당하지 않지만, 이 형살을 쓰지 않으면 이렇게 당할 수도 있고, 또 이 형살을 가족이 쓸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안 쓰면 배우자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이렇게 인자를 결국은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기전자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인호술 삼업 화기운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전기전자라는 계통에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인 경우에 인이면 보통 한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냥 이 고전적인 약초 가지고 다려서
어떤 약재를 만드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의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러면 내 사주에 이 많은 걸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공통점을 찾아서 이제 뭐 이제 한두 개를 추려낼 수 있어야 되는데 볼까요? 임신 사회가 많이 있으신 분들은 뭐 건설 계통이나 여기서 건설 계통이나 왜냐면 건설은 현장을 공사를 다 짓고 나서 다 다른 데로 옮기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계통이 많이 있고 문화예술도 이게 한 군데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살이 많으면 무역 계통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옷을 만약에 화국을 짰다 내 사주에 뭐 인호라든지 오술이라든지 이렇게 화국이 강하면 요거는 이제 여기서 전기전자 방송 광고 이쪽에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인사진 사명이 있으면 이건 혼사이니까 저기 의료 업무 세무 강하게 이제 권력성 인자를 써야 되는 계통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주에 이런 특징들을 잡아내서 요 중에서 갈 수 있는 분야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건강을 좀 볼까요? 인에 관련된 일단 인이 목이니까 목에 관련된 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잇목은 목이니까 간담 요거를 많이 나타내거든요. 그 다음에 신경계 그 다음에 여기 인이 머리입니다. 머리 이쪽 계통에 병이 올 수 있는데 그럼 언제 저런 병이 생길까요? 이게 목이 너무 많으면 목사화식이라고 해서 이 목이 인묘지 뭐 이렇게 하면 일단 정신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화가 심장이기 때문에 심장 계통에 무리가 올 수도 있고 이게 고혈압 이쪽 계통에 또 많이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인호술 화국을 짜면 화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분노 조절 장애가 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남들이 보기엔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폭발해가지고 좀 남들 좀 힘들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목이 많아서 이런 목이나 화가 너무 반대로 화가 강해서는 이런 병이 오고 목이 너무 강하면 이제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게 오고 그 다음에 금이 너무 강해서 목이 다치면 이때는 무슨 병이 올까요? 이게 간이라고 했죠. 근데 이 금기운이 너무 강해서 이 잇목을 치게 되면 간이 다칩니다. 뭐 간경화, 그 다음에 담이니까 담서, 그 다음에 인순병화가 시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력도 조금 약해질 수 있거든요. 뭐 신경계통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예민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신충이 있을 때는 금과 목의 충돌로
인해 가지고 이럴 때는 이게 금이 폐를 나타내거든요. 폐대장. 그래서 만약에 뭐 인묘지 목이 강해갖고 신이 다치면 폐대장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만약에 금이 강해가지고 인목이 다치면 이렇게 간이라든지 담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병이 올 수 있고, 이게 충이기 때문에 수술수 이런 거 올 수 있습니다. 인목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지금 묘월이죠. 토끼 같은 묘월인데 묘월이 과연 토끼 같은지, 토끼 같은 성질이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